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는 다소 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묵직한 한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의 중거점을 또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던 것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세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바로 유가, 기름값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방점을 찍었죠. 당초 한국은행은 유가의 움직임, 그 범위를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상정해 놓고 물가 변동률을 체크를 해보려 했는데, 이런 예상은 그냥 바로 하이패스가 되어버렸고 배럴당 90달러 선이 넘어가는 시츄에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건 더욱 물가 변동률을 제어할 만한, 밟을 만한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 일단 유가 흐름 예측이 일정한 사이클상에서 예상이 어려워지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 지표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유가도 유가련이와 미국 기준금리가 머더랜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세계 모든 금리의 본류와 같은 그런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가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온다 해도 쉽게 움직이기도 힘들 겁니다. 게다가 오늘 중동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렇게 잠시 소강 상태였던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일단 유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조만간 100달러 선상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산유국인 이란이 워낙에 석유 보유량이 많아서 이런 갈등은 기름값이 치솟는 아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화력을 키울 수 있는 불씨도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유가는 단지 감산 문제로 비화되는 차원에서 공급이 줄어서 석유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최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 갈등 양상의 대환장 파티로 가기 때문에 더욱 가격은 극강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은 총재도 가장 물가의 비상벨을 울려댈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유가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 스탠스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상당히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이 뻣뻣해질 수 있는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일단 부동산 쪽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대출 부분에서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는 가계 일반은 다소 강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신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무한 경쟁 톱니바퀴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은 자금을 태워야 하는 판국이고,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말라버리면 바로 에너자이저 앵꼬나는 방전이 일어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라, 계속해서 자금은 유입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산업이 돌아갈 판이니까 당연히 유화적인 대출 스탠스,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동산 PF가 이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이 상황에서도 돌아가는 곳은 살겠고 그렇지 못한 곳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목숨줄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기업인데, 문제는 가계 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 수준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계 대출 추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대출 창구는 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죠.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 저축은행 부실이 상반기만 해도 65% 연체 추세로 가고 있고, 상위 10개사가 부실만 3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체감적으로도 이거 사단이 제대로 났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어올리는 부실의 규모가 눈덩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는 강화로 유지가 되는 거 당연하죠. 아무튼 정말 한꺼번에 터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이 정도 부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할 정도죠. 높은 연체율은 앞으로 이금융권이 왕도의 길은 아예 잊혀진 히스토리가 될 듯 보이고, 거의 가시밭길 같은 수준, 자체 구조조정이 없는 이상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고강도 압박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건설사와의 대립관계는 이젠 그렇게 친화적인 사업성 하나만 믿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돈들을 싹싹 긁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금 회수가 되질 않는 곳 여지없이 경매로 담보로 잡아놓은 땅들 모조리 넘겨야 할 판인데, 지금 사업성에 빵꾸가 나서 이마저도 경매로 넘겨도 낙찰가가 꼬로박고 있는 현타가 오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담보물을 전제로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앞이 아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비은행권의 신용 위협은 차주 신용 위험이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뭐 한국은행의 아주 시퍼런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이런 식이면 퇴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출 수요는 소폭 증가로 전망을 하는 것도 이렇게 시중은행 메인 본류가 대출 창구를 닫고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이금융권을 찾는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이것도 또 다른 부실로 비화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지혜밭 조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철쭉이 활짝 피어야 할 곳에 철조망이 쳐져 있어. 거기 넘어가면 그냥 밟는 순간 터진대. 그런 비무장지대의 긴장감이 야릇하게 드는 건 막히면 돌아흐르는 물의 성질과 같이 대출 수요는 끊임없는 돈의 냄새를 쫓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수요 역시도 기업이나 가계주택이나 할 것 없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거꾸로 앞으로 부동산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척박하게 갈라지는 거북이 등살 같은 모습으로 바짝바짝 쪼여질 것이 분명해서 이거 뭐 막으면 옆으로 커지는 풍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거로 대출 수요 자체의 근본적인 증가 추세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대출 가능성은 확실히 훅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것이 분명해서 앞으로 거래량이 반등한다는 소식들은 그닥 설득력이 없는 썰에 지나지 않는 말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제도적으로도 스트레스 DSR이 발동이 되면서 대출 한도 축소, 선반영에 들어가게 돼서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생겨난 약간의 거래 틈새는 다시 숨구멍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지금 상승이다, 반등이다, 거래량 증가다, 모든 말들이 그냥 잠시 해가 지기 전 아이가 쌓아놓은 모래성, 그냥 물때가 바뀌어서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신기루 같은 부동산 설레발들이라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라.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교활한지 몰라요. 찔려도 아프지 않은 척 그렇게 멀쩡하게 부상 부위를, 그것도 치명상을 입고 있는데도 갑옷으로 가리는 무슨 뭐 호위무사의 절치부심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야? 당연히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집값이 얼마나 현장에선 치명상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세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부으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들지. 게다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거니라는 이상한 자기 환상 필모그래피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이력을 써내려 가는데, 이러다간 결국 퇴로까지 막힐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겪을 수 있는데도 지금 최후의 저항 지점까지에서도 공성전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근데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성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매수세가 화살 쏘고 투석기를 날리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제리코 캐슬.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스스로 무너졌죠. 공포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성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무기가 당시에 없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포가 오래 자리 잡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욱이 이건 셀프 붕괴를 넘어서서 엄청난 대외 변수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형국이라 좀 휘파람을 불 수는 있어도 이게 이후에 절규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바로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란 얘기입니다.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 모든 주변의 부동산을 말하는 썰들은 한민족이 그리 뭐 긍정적이지 않은 성향에 굉장히 매몰찬 부분들이 많은데 오직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장 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착한 말들만 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묻힌 돈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죠. 이거 무너지면 그냥 세상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 그러니 이걸 비웃기 위한 뭐 관전평도 아닌, 그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객관적인 리스크로 평가받고 있는 일들만 헤아려 봐도 북극성 주변을 둘러싼 별의 수만큼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걸러내셔야 합니다. 타이밍 싸움은 결국 오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수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적절한 타이밍을 녹여서 들어가야 하는 영역이라서 절대로 서두르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도 때론 엿보기도 하고 우회로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혀 자금의 부담을 느낄 만한 여지 두지 마셔야 된다. 오늘 세종에서 한신, 더휴, 리저브, 2단지, 무순위 이런 데는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국평이 3억대로 나왔어요. 전국 청약 가능하고 무순위니까 뭐 자격 제한 별로 없어요. 실거주한다기보다는 뭐 일단 뭔가 걸쳐놓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1주택자 규제 완화 때문에 무주택자와 똑같은 자격 조건 가지고 있죠. 굳이 1주택자가 당첨돼서 돼도 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억 8천 정도. 자체 시세는 7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최근 세종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도 워낙 초기 비용이 9평 3억 정도면 체크를 해볼 만한 곳이고 세종은 대부분 당첨 이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형국입니다. 이런 곳도 있구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오산 세교에서도 호반 서밋이 무순위로 4억대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주변세 대비 그리 차이가 나는 저렴함은 없지만 그래도 9평이 4억대라는 게 눈길이 가는데 오산 쪽도 집값이 하향 추세로 계속 가고 있어서 징검다리 건널 때 두드리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순위 틈새는 굳이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잘 살필 수 있는 매의 눈을 가진다면 호구되지 않을 수 있는 안목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초기 비용 이렇게 줄이지 못하면 이후 집값이 제대로 흔들릴 때면 이게 다 예전처럼 차익이 아니라 빚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출 받은 것도 버거운데 그렇게 셀프 시세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죄다 그 돈을 떠안아야 하는 멱살을 잡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멱살 일생토록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도 피곤한 인생 되는 거죠. 오늘 나스닥 떨어지는 거 보세요. 미국 주식. 중동 분쟁 본격화되니까 금융자산 여지없이 흔들리지.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반응이 초단위로 움직여서 손실을 금방 예상할 수 있는데 자산의 80%를 꾸겨 넣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안 돼. 그렇게 내부 균열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손실의 구멍이 뚫려도 유조선은 그 커다란 몸집으로 계속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결국 밑이 뚫린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손실의 초단위 반응이 불과한 부동산, 자칫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계를 먼저 볼 때가 아니라 나침판을 꺼내 볼 때입니다.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에 시장이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움직일지 멈춰 서 있을지 시간적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표는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뻑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앞으로 자금이 말라가면 당연히 수요도 더욱 손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집값을 띄우려는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경고는 조심하라는 신호죠. 무시하지 않고 두드리면서 가시다 보면 반드시 건너갈 징검다리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먹듯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